안녕하세요. Do-it Node.js 프로그래밍 7장의 네 번째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이 UI 라이브러리로 웹문서 예쁘게 꾸미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public이라고 하는 폴더를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에서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그 안에 HTML 페이지 같은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듈 example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 이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example의 코드를 모듈화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example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퍼블릭 폴더 안에 몇 개의 HTML 파일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login.html, adduser.html, listuser.html 같은 자,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에서 자, 이 웹브라우저에 화면의 웹문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자, 근데 잘 보면 자,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지를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모듈화하는 과정에서 퍼블릭 폴더를 데이터베이스 example에서 복사를 안 했다면, 자, 데이터베이스 example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를 복사해서 이 모듈 example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실행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노드 한 칸 띄고 app2.js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같이 입력을 했던 거에서 자, 일단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야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 데이터베이스 example 안에 있는 노드 모듈스 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모듈 example 안에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단어 같은 거를 잘못 쓴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length를 length t 뭐 이렇게 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자,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웹서버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자, 퍼블릭 폴더 밑에 있는 listuser.html 페이지 이거를 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사용자 리스트 자, 전송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뭐 예쁘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거를 이제 listuser.html 뿐만 아니고 자, login.html 파일을 한번 열어보더라도 자,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자, 우리가 CSS라든가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꾸밀 수가 있는데,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꾸미기에는 너무 많은 작업들이 걸리는 거죠. 그죠?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부트스트랩 외에도 자, 시멘틱 UI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 하는 리액트라든가 자, 앵귤러.js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부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웹페이지를 좀 더 쉽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시멘틱 UI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웹페이지를 꾸미는 거를 시멘틱 UI하고 부트스트랩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 두 개 중에서 그냥 부트스트랩만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상관이 없고요. 일단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씩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멘틱 UI가 뭐냐? 자, 시멘틱 가운데 줄 긋고 u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이고요. 메뉴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예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모양의 버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의 버튼을 만들고 싶다면 자, 오른쪽에 여기 뷰 소스를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태그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태그를 집어넣고 여기 태그에 클래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자, 이 미리 만들어 놓은 CSS나 자바스크립트가 이 속성을 보고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CSS 파일 하나와 JS 파일 하나로 라이브러리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JS 파일이나 CSS 파일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시멘틱 UI가 대충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한번 뭐 예제를 한번 쭉 봐보시면 됩니다.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꾸며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도 꾸며보고, 애드 유저 페이지도 꾸며보고, 리스트 유저 페이지도 한번 꾸며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 잘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코드, 그 다음에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에서 웹페이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시멘틱 UI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서 npm install semantic UI 이렇게 치시면 npm이라고 하는 툴이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설치된 파일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semantic.min.css, semantic.min.js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jQuery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jQuery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에서는 디폴트 example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모듈 example 안에 퍼블릭 폴더 안에서 그냥 바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모듈 example 안에 퍼블릭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example의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놨던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온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파일을 이제 수정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login.html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 위에 보면 메타 태그와 지금 타이틀 태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모바일 페이지처럼 좀 작은 화면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메타 태그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거를 viewport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ntent라고 하는 데다가 width equal device width, height equal device height, 그 다음에 initial scale equal 1,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정보를 메타 태그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단말처럼 작은 단말에서도 보통 이제 작은 단말에서는 PC의 웹페이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의 브라우저에서도 이 PC에 맞춰서 글자가 아주 작게 보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거를 모바일에 맞춰서 크기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멘틱 UI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CSS 파일 하나와 JS 파일을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href가 되겠죠. ref 이렇게 하고요. semantic.min.css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rel이라고 하고 스타일 shee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CSS 파일을 로딩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src라고 해서 jQuery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멘틱 UI 같은 경우에 스크립트 src라고 해서 JS 파일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semantic.min.js라고 하는 파일 같이 이렇게 해주면 로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시멘틱 CSS, 그 다음에 시멘틱 JS 파일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코드를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되어 있었죠. 폼 태그니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폼 태그 안에서 그냥 바꿔보겠다라고 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죠? 상관은 없을 텐데, 일단 요거를 삭제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h1 태그까지 한번 다 삭제를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div라고 하고요. 디비전 태그를 넣고 클래스라고 한 다음에 컨테이너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똑같이 div 태그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영역을 할당받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id는 카드 박스 뭐 이렇게 id를 주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데다가 UI 한 칸 띄우고 블루 한 칸 띄우고 플루이드 한 칸 띄우고 카드라고 하는 4개의 속성 값을 부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시 div라고 하는 태그를 넣고요. 자, 이 div 태그의 클래스 속성에는 자, content라고 하는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div class equal 자, left floated author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mg라고 해서 이미지를 추가를 해봅니다. 자, 여기다가는 아이콘 이미지라고 하는 아이디와 클래스는 UI 한 칸 띄우고 아바타 한 칸 띄우고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을 넣고요. src에다가는 여기다가 ./images/ author .png 파일을 지정했습니다. 이 파일은요, 이미지 파일은 여러분이 아이콘 파인더 같은 사이트에 가서 아이콘을 받으시든지 하면 됩니다. 저는 미리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요. 자, 아니면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보셔도 거기에 샘플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걸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컨텐트라고 하는 거 안에 다시 또 div를 추가를 합니다. 디비전 태그를 추가를 하고요. 자, 이 안에 자, div id라고 하는 거를 자, 타이틀 텍스트라고 넣고 클래스는 헤더라고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이디를 우리가 계속 붙이는 거는 자, 이 정보를 필요하면 다른 데서 참조하기 위한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속성이 우리가 시멘틱 UI 라이브러리에서 그러니까 클래스 속성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div id는 contents text라고 하고요. 클래스는 description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코드를 한번 넣어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우리가 빼버렸던 그 테이블 태그를 그 밑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네요. 괜히 삭제했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아까 삭제했던 거를 다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자, 폼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이 부분 그대로 다시 추가를 해 보고요. 자, 여기 안에 자, 폼 태그 안에 다시 테이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 태그가 있죠. tr 태그에다가는 자, 클래스 row라고 한번 붙여봅니다. 자, tr 태그마다 클래스 equal row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td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클래스 자, col1 그 다음에 여기도 자, 클래스 col1 이렇게 붙여봅니다. 이건 col2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순서대로 이렇게 이 밑에 것도 col1, col2 이렇게 클래스 속성의 값을 부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id와 비밀번호를 넣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input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에 이 input을 자, div 태그로 하나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고요. ui input이라고 하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input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맞춰주면 자, div ui input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input이라고 하는 데다가 클래스 equal input box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도 넣고요. 자, 여기에 자, 타입과 name을 패스워드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자, column span이라고 하는 거를 2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자,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일단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보죠. 자, 여기에 자, id 저장이라고 하는 거 자, 버튼 여기 없죠? 네, 버튼이 없으니까 자, 이게 서브밋 버튼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자, 이것도 클래스가 그대로 되는지 넣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이거 그냥 놔둬보죠. 그래서 여기까지 바꾼 상태에서 자, 어떻게
얘가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바꾸고 다시 리프레쉬를 해보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미지가 보이게 됐고요. 자, 로그인 제목, 그 다음에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입력 상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게 서브밋 버튼이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자, 여기에 요 전체적으로 카드 박스 모양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요 정도 바꿨을 때 모양이 일단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다 입력을 해서 한번 모양을 보시면 모양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들은 자, 기본적으로 자, 요 사이트에 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의 코드를 참조해서 버튼은 이런 태그,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 그 다음에 입력 상자는 어떤 태그, 어떤 클래스 속성,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카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가보시면 여기 있죠? 뷰즈 밑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드 모양은 자, 요런 형태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들을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있죠?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로그인 페이지를 여러분이 직접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